자, 5번 문제입니다. 평균 변화율에 관한 문제이고요. 교과서 52쪽에 평균 변화율 잠깐 복습을 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x값이 어떤 함수에서 a에서 b까지 변할 때, a에서 b까지 변할 때에 어떤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은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우선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y 이꼴 fx가 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즉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또는 변화량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델타 x는 x 변화량이니까 이만큼의 변화량을 이야기하고 델타 y는 이렇게 y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죠. 물론 이 길이가 플러스라도 델타 x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이고 이것을 이제 a와 b에 관해서 식으로 표현한 게 두 번째 식이었죠. 델타 x는 보시다시피 b-a가 되죠. 그리고 델타 y는 또 두 점의 함수값의 차이이기 때문에 fb-fa가 됩니다. 이런 식 모양은 이제 정말 눈에 익숙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나중에 b가 얼마인지가 크게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에서 이 식에서 문자 b를 소거를 하는 건데요. 바로 b-a가 델타 x와 같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b를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이 모두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겠고 그리고 그림과 같이 떠올라야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x값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하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변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때 평균 변화율이 3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식으로 적어보면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b-a분의 fb-fa로 고쳐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에서 a가 마이너스 1 그리고 b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차곡차곡 대입을 하면은 1 마이너스 1분의 f1 마이너스 f-1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자 f1이 계산하면 a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f-1이 계산하니까 5 마이너스 a가 되어서 계산하면 2분의 2a 즉 a가 남네요. 근데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이 3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얼마? 3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f'1 즉 미분계수가 1에서 x값이 1일 때 2일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풀이도 한번 했습니다. 이제 미분계수를 좀 복습을 하면 교과서 53페이지에 있고 미분계수 또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어떤 함수 f의 x값이 a일 때 미분계수를 f'a라고 읽고 저렇게 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이 있는데 f'a를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 모두 평균 변화율식에서 그대로 일단은 가져옵니다.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도 있고 b-a분의 fb-fa라고도 쓸 수 있었고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제 손분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 점 두 번째 점 b를 얘를 a라고 할 때 점 b를 점점 a에 가깝게 옮겨왔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래서 b가 점점 가까워져 오면은 결국에는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점점 b가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을 스몰 b가 스몰 a로 가까이 다가가는 극한을 취해주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을 만드는 방법이었죠. 또는 이 간격이 델타 x인데 b가 a에 가까워질수록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델타 x가 들어간 식에서는 델타 x를 0으로 가는 극한에 취해주면 이게 곧 미분계수입니다. 순간 변화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사실은 미분계수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식을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뭐가? F'A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모두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겠냐면은 문제 풀 때는 여기 이제 B가 들어간 자리에 꼭 스몰 b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모양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A가 들어간 자리에는 꼭 스몰 a가 아니어도 되니까 어쨌든 이 세 개는 모양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양을 통일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자주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3번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려운 델타 x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알파벳 h를 쓰는 그러면 이제 델타 x를 h로 바꾸면은 이 식이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는데 이 식에서 역시 a가 들어간 자리는 모두 모양을 통일해주고 그 다음에 h가 들어간 자리 역시 모두 모양을 통일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 문제가 바로 6번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단 여기 이 자리는 모양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 통일이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4H, H 이 세 개 부분이 모양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거는 H, 어떤 거는 4H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무엇으로 H로 통일시킬 거냐 아니면 4H로 통일시킬 거냐 라는 것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4H라는 것은 fx의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라서 쉽게 건들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저 4H를 H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면에 밑에 분모에 있는 H 같은 경우에는 4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 4를 곱했고 그럼 도로 분자에 4만 곱해주면은 충분히 쉽게 4H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색 동그라미에 있는 부분을 모두 그냥 4H로 통일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이 세 개를 4H로 통일을 시키면 통일시키는 방법이 또 중요하다고 했죠. 일단 분모에다가 4를 곱해야 4H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원래 식에 결정적으로 변화는 없어야 되니까 분모에 4를 곱했으면 도로 분자에도 4 곱해주고 그럼 여기는 4H로 만들어졌는데 얘는 4를 곱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나 4H가 0으로 가는 상황이나 같기 때문에 이 H 대신 4H를 써준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H 대신에 4H를 대신 적어주면 이렇게 모두가 4H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대로 1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지금 이 리미트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요? F'1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식 전체는 4 곱하기 F'1이니까 4F'1로 고쳤을 수 있고 문제에서 F'1이 2라고 했으니까 답은 4 곱하기 2에서 8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오히려 틀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 2번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맞아도 2번을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식을 그대로 쓰면은 h가 0으로 갈 때 hf1 마이너스 2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분계수 정의 식처럼 이게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h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통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1 여기는 통일이 되어 있고 이제 하늘색으로 선생님 표시하고 있는 이 세 부분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h 어떤 거는 마이너스 2h니까 자, 뭘로 통일을 하자? 모두 마이너스 2h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마이너스 2h가 아니라 2h 플러스 2h로 통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h로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해서 마이너스 2h로 통일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공식을 만들려고 미분계수 정의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식에 따르면은 여기 델타 x 앞에 있는 거는 또는 이제 h 앞에 있는 거는 플러스 기호가 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가 오게끔 모양을 고쳐주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마이너스 2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h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분모에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고
따라서 분자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고, 여기 h가 0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 2h로 만들어만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전체가 f'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7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2,f2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4일 때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 보자마자 이거는 f' 미분 계수값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 점의 x 좌표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자, 이 부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미분 계수를 어떤 y = fx 함수에 딱 x 값이 a일 때, 그럼 여기는 a, fa라고 할 수 있을 텐데, x 값이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f'a라고 쓸 수 있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리고 이 f'a는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 공식에다가 평균 변화율 공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에다가 각각 앞에다가 리미트 x,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취해 주거나, 그 다음에 또는 스몰 b가 스몰 a로 가까이 다가가는 극한에 취해 주거나 하면은 이것이 f'a를 뜻하는 세 가지 식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한자 외우듯이 복잡한 공식을 다 외우고 계시나요? 가 아니라 원리를 선생님이 거의 입에 거품 물듯이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당장 이 앞에 6번 문제만 보더라도 똑같은 거를 그림을 그려가면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에서는 위 식이 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적힐 수 있는지 더 이상 설명을 안 할 테니까, 궁금하면 앞에 6번 문제 풀이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교과서의 53페이지에 분명히 필기가 열심히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래프 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표현을 하면은 사실 이것은 x 값이 a일 때 해당하는 그래프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자, 정리하면은 미분계수,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이거는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기호, 그 다음에 세 가지 식, 그 다음에 기하학적 의미까지 다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x값이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고 했으니까 x값이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말은 곧 f'a가 4라는 걸 의미한다. 왜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겠죠?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될까 싶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y =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에 2,f2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4인 거예요.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F'이다, 그죠? 그래서 F'이가 4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또 극한이죠. 이거 문제 또 보자마자 이 식이 떠올라야겠죠. 이 식의 모양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올라야겠고, 지금 이제 이 식에 따르면은 여기 A가 들어간 자리마다 모두 모양이 통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B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어떤 식이나 모양 같은 게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B 자리에 들어간 게 뭔지를 보니까 X, X, R밖에 통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모양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 2 올바르게 모양이 통일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숫자가 다르죠. 그래서 얘를 2로 만들고 얘를 x로 만들어야 되는데 분모에서 x-2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돼. 요거 대신에. 근데 두 개를 연결 지어보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바로 인수분해 하면은 x-2가 나오는 그러한 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죠. 이거 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지는 고1 인수분해 복습을 하고 오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드디어 여기 x, 여기 2 이렇게 모양이 통일이 되죠. 깔끔하게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이만큼이 f'2가 되고 곱하기 얘는 통째로 어디로 가요? x값에다가 2를 대입을 하니까 12분의 1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에서 이걸 구해야 되네. 근데 아까 문제에서 f'2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했지. 그럼 12분의 4 해서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한마디로 미분계수식, 특히 요거 2번 그리고 3번 제대로 모양을 알고 있냐라는 거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5번부터 시작해서 4문제째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기억에 5번을 제외하고 6, 7, 8번이 전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문제를 3번째 설명하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6번도 53페이지 미분계수에 관한 문제였고 7번도 53페이지 미분계수에 관한 문제였고 그리고 8번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있는 미분계수 거기 보면은 하늘색 상자에 식 3개마다 동그라미 1, 2, 3 붙어 있고 선생님이 설명 필기하라고 한 거 한가득 있을 거거든. 필기는 많이 안 했을 수 있겠다마는 어쨌든 그 내용을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는데 형성평가를 쳐보면은 암기만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게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까지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우리 f'A라는 것은 원래는 어떤 y 이꼴 fx 그래프에서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화할 때 요 이제 선분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이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걸 이렇게 쓰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x 증가량이 지금 b-a인 게 보이지. 그래서 이거를 b-a 분의 fb-fa라고 적을 수 있었고 또는 이제 b-a가 델타 x 즉 x 변화량이기 때문에 b를 모두 a 플러스 델타 x로 고치면 이 식이 또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돼요. b에다가 그냥 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b-a를 델타 x로 한 것 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미분계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더라. 이건 다른 종류였죠. 뭐였냐면 점 B가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점 B가 있고 이 점이 A라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 선이 사실은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예요. 두 점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B가 요 파란색이 이제 y 이꼴 fx 그래프인데 파란색 곡선이 fx 그래프인데 이 fx 그래프 선에 따라서 B가 A에 점점 가까워지면 빨간색 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B가 거의 A에 가까워지면은 빨간색 선이 거의 점 A에서는 뭐처럼 보여? 접선처럼 보이지. 그거를 선생님이 거의 진짜 피가 토할 정도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사실은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는 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녹색처럼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점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은 극한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X 변화량이 0으로 가까이 가는 또는 점 B가 점 A에 가까워지니까 스몰 b가 A로 가까이 가는 극한에 취하면은 이게 곧 저기 녹색 선이 되겠죠. 그래서 녹색 선,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 f'A라고 하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발 기억해야 돼. 요거의 기울기는 f'A야. 그래서 거의 무슨
그 영화 메멘토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계속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근데 쌤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해? 공부를 능동적으로 안 하면은, 그죠? 자, 그래서 미분계수 하면은 다 이게 따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술술술술 설명이 스스로 할 줄 아셔야 돼요. 설명을. 선생님 방금 한 설명 모두를요. 첫 번째 뭐 설명해야 돼?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설명해야 되죠. 평균 변화율 식에다가 왜 이런 극한에 취하면은 순간 변화율이 되는지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기호로 F'A라고 설명한다는 거. 그리고 그래프 상으로서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모두 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바로 여기 A가 들어갈 자리에 모양 통일시키는 거, B가 들어갈 자리에 모양을 통일시키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은 미분계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여기 모양이 얘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모양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뭐분의 뭐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분수꼴이 등장하면은 x가 4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지? 분자가 어디로 가지? 각각 관찰하라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수백 번 이야기했죠. 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따라서 전체 극한값이 5라는 값으로 깔끔하게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분자 역시 0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좀 힘들어서 하소연하자면 8번 미분 단원의 8번 문제까지 영상을 듣고 있을 정도의 학생이라면 수학을 잘하지는 못해도 수업을 어느 정도 듣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좀 하소연을 하자면 수업 시간에 한두 번 얘기한 거는 까먹을 수 있지만 10번 넘게 이야기한 거면 솔직히 좀 까먹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거 10번 넘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까먹으면 안 돼요. 정말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이고 따라서 분자의 x값에다가 4를 대입을 하면 F4-1은 0. 따라서 F4가 1이다. 이건 문제 풀 때 그냥 맨날 나오는 패턴이지. 그죠? 자, 그리고 주어진 식, 바로 이 식에다가 이제 1자리에다가 F4를 대입을 하면은 드디어 오른쪽에서 봤던 식이 등장합니다. x-4분의 fx-1 대신에요. F4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미분계수 정의식이 나오죠. 바로 이 식입니다. 자, 그럼 얘가 뭐다? F'4죠. 근데 문제에서 이만큼이 얼마래? 5라고 했으니까 F'4가 얼마다? 5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풀리죠. 정답은 5 되겠습니다.